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1호 상생과제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정부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기조와 기반 기업이 없다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신 광주는 미래차 부품 특화단지에 지정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 추진한 1호 상생과제인 국가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무산됐습니다. 15곳의 경쟁 결과 경기도 용인과 평택이 반도체 집적단지로, 경북 구미가 반도체 소재단지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생산이 아닌 제품화 공정인 패키징 특화와 신재생 에너지 환경 등을 내세웠지만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기조와 기반 기업이 없다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기술 초격차와 경제 안보 확보 가능성, 지역 산업 기여도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평가를 거쳐 반도체 2개, 2차 전지 4개, 디스플레이 1개 등 총 7개의 특화단지. 대신 광주는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공모에서 자율자동차 부품 특화단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빅그린 산단과 진곡 산단은 자율차 부품 인증과 평가, 개발과 생산을 각각 담당하는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발돋움합니다. 광주시는 정부 예산 6천억 원을 투입해 앞서 지정된 미래차 국가산단까지 미래차 삼각벨트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의 최대 자동차 집적지가 될 전망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 우리 기아자동차의 이전 문제, 그다음에 모비스를 비롯한 부품업체들이 대거로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전남은 반도체에만 집중하겠다며 광주와 달리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에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전남형 반도체 산업 등 권역별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최근 나주 혁신도시에서 오피스텔 10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나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나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나주시 고문 변호사와 연계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경매, 공매 우선 매수권 행사 방법 등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없는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반대하면서 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부산은 물론 일본의 시민단체까지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훈장 서운이 취소된 양금덕 할머니를 위해 부산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만든 순금 훈장입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광주를 찾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모금액도 함께 전달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시민모금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오랫동안 싸워 오셨는데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끝까지 사죄받을 때까지 곁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일본 군수업체인 후지코시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온 일본 현지 단체도 광주를 찾아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비판하며 시민모금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今、광주をはじめ全国で運動が進んでいる募金活動に敬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私たち日本でも何か自分で行動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人が参加できるような運動を私たちも日本で作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지난달 29일 시작된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엔 지금까지 5천 명 넘게 참여했고 3억 1,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개인 상금 100만 원을 모두 기부하는가 하면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의 가족도 자신이 아끼던 악기를 팔아 100만 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님의 그 애국심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신용만 냈습니다. 아주 부끄러울 뿐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모인 기금은 광복절에 피해자에 지원되며 내년 6월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이 이어집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광주 시립요양병원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기존 노사단체협약을 수탁기관이 승계하도록 광주시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립요양병원 수탁재단이 바뀔 때마다
인건비 삭감과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에 공공성 붕괴마저 우려된다며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5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중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부터 프로야구가 휴식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돌입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최근 주축 선수들의 복귀와 외국인 투수 교체로 전력을 재정비했는데요. 김종국 감독은 후반기 반등을 노리면서 가을 야구 진출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주축 선수들이 복귀하며 이른바 완전체를 이룬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 상대 안타를 뺏는 호수비에 탄탄한 중간 개투. 돌아온 마무리는 한 점차 리드를 지켜내며 살얼음판 승리를 따냅니다. 부상 선수들의 복귀와 투타의 조화 속에 기아는 전반기 마지막 10경기를 7승 3패로 마감하며 후반기 반등을 예고했습니다. 분위기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선수들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몇 게임 이기려고 하고 항상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또 후반기를 잘 맞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순위 싸움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위 두산과 9위 키움까지의 격차는 7경기에 불과해 시즌 막판까지 가을 야구를 향한 순위 경쟁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기아의 변수는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과 잔여 경기 일정입니다. 투타의 핵심인 이의리와 최지민, 최원준이 아시안게임 대표로 참가해 막판 순위 결정전에서 이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또 10개 구단 가운데 잔여 경기가 가장 많은 것도 부담입니다. 김종국 감독은 안정적인 선발진 운영과 실수 없는 수비를 강조하며 시즌 80승에 3위를 최종 목표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을 신경 쓰다 보면은 괜히 우리한테 좀 말리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팀이든 간에 그 경기를 꼭 이기도록 한 경기 이기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도전하는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저녁 광주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후반기 첫 승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옛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가 무단 공법 변경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 현장 소장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시공사는 광주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지하 기초 바닥 공사를 진행한 뒤 사후에 변경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월 해당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당시 변경된 공법 자체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영암 아우토반 건설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전 타당성 조사는 최적의 노선과 경제성 등을 분석하며 해외 운영 사례와 설계 기준 등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아우토반 효과가 목포까지 미칠 수 있도록 영암과 목포를 잇는 이른바 대불산단 대교의 건설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 건설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여수지부와 전국 건설노조 전남건설지부 준비위원회는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사의 이익과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사측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사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대기업의 자본과 건설업체에 맞서서 공동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기대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의 발전 방안과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기회 발전 특구 초기 모델을 제안한 한양여자대학교 오문성 교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쟁점과 현황,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복인 오늘까지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 밤 사이 동부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 지역에 20에서 60mm, 광주 전남 내륙에 10에서 40mm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광주와 담양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순천과 광양 31도, 곡성과 구례 33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겠고요. 무안 32도 보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